오늘은 개통령이죠. 강아지 조련사로 유명하신 강영욱님에 대한 그 이야기를 보고서 직원과 강영욱 대표 부부와의 다툼이에요. 굉장히 많이 뉴스 보도도 되고 이슈 유튜버들도 이야기를 하고 했는데 옳고 그르다 이런 거보다 여기서 우리 사장님들이나 성공하고 싶으신 분들한테 교훈이 될 만한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킨 겁니다. 자, 첫 번째는 CCTV 감시 논란인데요. 사무실 내에 이제 CCTV를 설치를 하는데 당연히 이제 사무실에는 직원들이 일을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모습이 담기겠죠. 직원들이 하는 말은 CCTV로 우리를 감시한다. 자세에 대해서 지적했다 이고 강영욱 대표 부부의 이야기는 그게 무슨 감시냐. 사무실은 공공장소이고 자세 같은 경우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옳다 그르다가 조금 명확한 것 같아가지고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감시의 목적이라 한다면 카메라를 특정 위치에 숨겨놓고 카메라 존재를 이야기하지 않고 일거수일투족을 특정 사람을 향해서만 바라보고 있었을 때 이것은 저는 감시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반면에 이제 공공장소인 사무실이나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곳에 도난을 방지하고자 CCTV라는 것을 설치하겠다고 하고 설치를 한 부분입니다. CCTV를 설치한 자체는 전혀 이상이 없는 행동이다. 골목이나 공원 같은 데 CCTV가 있는데 내 모습이 담겼다고 해서 국가가 나를 감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자세가 불량하면 지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요. 이것도 저도 매우 동감합니다. 물론 자세를 굽히지도 못하고 뻣뻣하게 하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맞지만 거의 누워서 업무를 한다는 건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은 저는 아주 합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직장 내 인격 모독 논란이 있어요. 자, 내용은 뭐냐면 강영욱 대표가 다른 훈련사한테 숨도 쉬지 마라. 네가 숨 쉬는 것도 아깝다. 그 이야기를 제보하신 분은 본인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하는 걸 들었다라고 하면서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경험이에요. 약국을 가려고 주차장에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차가 주차장 2개 칸을 가운데 물고 들어가서 삐딱하게 서가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너무 개념이 없다. 요즘에도 이런 사람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차주는 정말 나쁜 놈일 거야. 저거 신고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다른 곳에 제가 주차를 하고 저 이제 약국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위급하게 어떤 사람을 안고서 응급처치 약을 막 사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응급환자가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약국에. 삐딱하게 되어 있던 차가 그 응급환자를 싣고 왔던 차였던 거예요. 내용을 알고 보니까 충분히 상황이 급했나 보다. 같은 상황인데 해석이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이 상황은 강영욱 대표가 누군가한테 욕을 하고 화를 내는 걸 들었다고 쳐도 욕을 먹는 그 당사자랑은 무슨 일이 있는지 모르는 거거든요. 내용을 알지 못하고 그냥 욕을 했다. 내가 그걸 봤다. 그래서 잘못했다라고 섣불리 이야기하고 공공연하게 이슈를 하는 건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 혹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충분히 걸릴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드러난 상황만 보고 내부 사정을 모르고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임금 체불 논란도 있는데요. 퇴직하는 직원한테 10,000원이 안 되는 돈을 임금으로 준 거예요. 알고 보면 그 직원이 막대한 손해를 일으키고 퇴직한 걸 수도 있거든요. 이것만 보고서 누가 잘했네 못했네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인테리어 업자인데 제가 인테리어를 맡겼어요. 계약금을 한 50%에 달하는 계약금을 먼저 냈어요. 신천동 그쪽에 이제 매장을 오픈할 때였는데 4천만 원 정도 돈을 선입금을 했는데 우리가 약속한 그런 시공이 다 빠져 있고 자재들도 다 쌍구려로 해놓고서 날림 공사를 끝내버린 거예요. 근데 저한테 잔금을 달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 잔금을 안 주면 나쁜 사람이 되는 걸까요? 오히려 손해를 막대하게 끼리쳤는데 그래도 10,000원은 준 걸 수도 있거든요. 모르는 거라는 거죠. 임금을 10,000원 줬네? 이걸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말 한마디에 휘둘리는 사람들 너무 싫다. 요즘에 이게 너무 많거든요. 그냥 감정적 호소, 뭔가 절절한 어떤 목소리에 아이고 저랬어? 그런 거 지금 계속 많이 목도하고 있거든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은 사업을 하고 경험적인 입장에서 근본적인 문제는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했을 때 벌어지는 모든 열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강영욱 대표가 경영적으로나 혹은 리더적으로 지금보다 조금 더 성숙했다라고 한다면 이런 안 좋은 문제들이 대두되기 전에 초반에 정리할 수 있었을 거라고 판단하거든요. 문제가 되기 전에 문제를 근본적으로 파헤쳐야 되거든요. 지금 이 강영욱 대표와 직원들이 하는 말을 보면은 같은 상황을 보고 다른 말을 하는 게 많아요. 누가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애초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퇴직할 때 알게 됐을까요? 그게 아니고 운영하면서 계속 조짐이 있었을 거예요. 어떤 상황을 보고 누구는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누구는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럼 이게 아니면 빨리 정리를 하던가 교육이란 걸 하던가 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많은 사장님들, 많은 사업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재 이거 해야 되니까, 현재 하는 사업 굴러가야 되니까 그냥 적당히 맞춰서 굴러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 주변에 사업하시는 초보 사장님들, 그 매장 한 4-5개 되신 사장님들이 항상 이런 문제에 딱 부딪혀요. 정말 똑같은 문제예요. 안 맞고 문제가 있는데 지금 당장 수익을 저 주방장이 내주기 때문에 그냥 구슬리면서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지금 저 주방장이 문제가 있고 부정적이고 막 그런데 그냥 저 주방장이 없으면 오늘 하루 문 닫으면 뭐 200~300만 원어치 매출이 줄어버리기 때문에 이게 무서워서, 이게 싫어서 또 새로운 주방장을 뽑고,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이러다 그냥 넘어가고 적당히 맞춰주다 넘어가고, 이러다가 결정적으로 암금이 커져서 폭발했을 때 이런 잔재들이 수르륵 쏟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건 하나하나마다 누가 옳다 그르다 말하는 건 의미가 하나도 없고, 근본적으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기까지 누적이 됐을까? 그거를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를 저는 이 영상을 보시는 사장님들이나 여러분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많이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일어나고 있고, 이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인사가 만사다. 옳지 않고 맞지 않다면 오늘 하루 문을 닫고 매출이 없어질지언정 과감하게 잘라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직원이 됐던 임직원이라면 과감하게 오늘 하루 매출을 포기하더라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거기에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마침 그 새로운 사람이 정말 괜찮은 인재였을 때 그럴 때 한층 보강이 되는 것이다. 이거 역시도 저는 강영욱 대표의, 제가 감히 좀 말하자면 좋게 가려고 한 부분이 많지 않았나, 그것이 이제 화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게 우리 주변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면은 왜 정리를 못했을까요? 현재 하는 일 계속 ing 해야 되니까 그냥 가는 거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혈을 기울여야 된단 말이죠. 분명히 누가 잘했고 못했건 분명히 있어요. 그 전에 현명한 사장님들이라면 애초에 탑을 쌓을 때 맞는 블록, 괜찮은 블록으로 탑을 쌓아 나가야 그게 설령 높게 쌓아진다 한들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매출 잘 나오지만 없어져 버리는 그런 회사, 그런 가게 얼마나 많습니까? 다 공통점은 오늘 하루 매출과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아니라는 건 아는데 그 수술하는 과정, 그것이 좀 막막하고 힘들고, 그래서 내일로 넘어가고 모레도 넘어가고 하면 앙금은 계속 뿌리를 내리는 거거든요. 그러다 터지는 것이고, 착한 리더가 좋은 리더가 아니다. 안 맞고 한데 내가 넓은 마음으로 그냥 가자. 어느 순간 나쁜 놈 돼 있고요. 나쁜 선생님 돼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입 선생님인데 되게 착한 선생님이 왔었는데, 그 선생님이랑 사이가 좋지 않았던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학생이 무시하고 싶었나 봐, 이 선생님을. 근데 이거를 따끔하게 하는 게 아니고 계속 좋게 가려고 하고, 공부도 잘하고 선생님 사이에서 평판 좋으니까 어떻게 못하는 거야. 그래서 착한 마음에 계속 실수를 저질러도 갔는데 결국에는 무능한 선생님으로 낙인 찍혀버렸거든요. 착한 것이 독이 돼가지고. 강영욱 씨의 이 사태도 그의 맥락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맞아요. 해가 되는 건 과감히 잘라야 되는데 이건 머리로는 알죠. 근데 왜 행하기 어렵냐? 지금 오늘 하루 진행되는 것들, 맞물려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훌륭한 경영자고 리더라면 중지해버릴 수 있어야 돼요. 회사에 남아있는 인재들이 오히려 더 믿음을 가져요, 저 리더한테. 그리고 그런 리더를 따르는 사람들은 저는 인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든 훌륭한 조직은 그런 사람들로만 이루어짐 속에서 탄생했습니다. 초반에 어렵지만 계속 하나둘 인재들이 쌓여가고 만나가면서 단단한 조직이 됐고, 저는 실제로 쥐락펴락하는 주방장도 만나본 적이 있고 한데 저는 일주일 문 닫고 그냥 내쫓았어요. 이렇게 하면은 안 될 것 같지만 남아있는 직원들이 오히려 더 합심을 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리고 더 잘 돼요. 그런 분위기 속에서 더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고, 저는 이렇게도 경험을 해봤고, 그런 마인드로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만나봤고, 그런 사장님들은 항상 좀 조직을 많이 키우죠. 과감하게 손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더 큰 목표를 위해서. 맞아요. 삶의 습관적인 부분도 있어요. 이걸 깨달지 않으면 좀 어려운 부분 같아요. 저도 이제 똑같이 겁이 많고 당장 눈앞에 이득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는데, 목표가 커지고 독서도 하고 훌륭한 사람들도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언론에만 나와서 그러지 정말 언론에 안 나올 정도 캐파 1억 단위, 2억 단위는 정말 많아요, 우리 주변에. 저는 하루에 한 건씩 봐요. 주변에 사업하시는 분들, 사장님들. 그쵸, 의리의리하다가 다 같이 날아가는 꼴일 수 있겠냐. 정으로 모든 성공한 사람이 혈연지연 학연 안 좋아했던 게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정이 아니고 실력과 능력으로 평가돼서 그런 나라, 그런 조직이 선진국이 되는 거고, 이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회사를 이끌고 온 강영욱 리더십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뭐라 할지 모르지만 전 좀 아쉽다,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야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겠습니다.